지금부터 49제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김승재 영가님 왕생극락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가족이시네요. 대가족이시니까 그만큼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김승재 영가님하고 부처님이 시켜서 여러분하고 중재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즉, 이제 가시는 길에 첫째는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와서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해 주시는 것은 그거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고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힘들다 또는 불편하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김승재 영가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의리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서로 간에 정이 있지 이 정도도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의리를 조금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 일으키시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니? 그러면 돌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 사서삼경에 나온 것은 경조사를 공유하는 것이 가족이고 경조사를 나누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래요. 경조사를 같이 나누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거기 써져 있어요. 금수다 이래.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은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짐승은 경조사가 없어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빼들어 버리고 뭐 싸워서 죽이고 이래서 약육강식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서로 간의 의리를 챙겨주시는 것은 아주 인간의 도리를 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왕에 서로 간에 그렇게 의리를 챙기고 효도도 하고 이렇게 예의를 차릴 것 같으면 격식을 갖추어서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격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으로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세 가지 풀고 가실 수 있도록 의리를 효도를 하시면 좋겠다. 첫째, 김승재 영가님, 김승재 이 영가님하고 여러분 사이사이 각자 위치에서 서운하게 해드린 점이 있거나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있으면 오늘 깔끔하게 털고 넘어갑시다. 이게 털고. 그래서 이분에게 당신이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또 뭐 삼촌이 아니면 뭐 형님이 어째서 당신이 먼저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내가 서운하게 했지라고 따지시지 말고 오직 이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서운하게 했다면 오늘 다 사과 드리시고 풀으셔야 되겠다. 이게 첫째예요. 돌아가신 분 앞에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과하시고 잔 따르고 있다가 제사 지낼 때 얘를 좀 마음 풀어드렸으면 좋겠다. 가시는 길에 기분 좋게 가시도록 마음의 그 상처를 다 풀으셔 주도록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살다 보면 말 한마디라도 서운하게 툭툭 쏴붙이고 상처 준 적이 있으면 오늘 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죄송했습니다. 라고 위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가시는 길에 기분 좋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가족끼리 서운한 소리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꽃길이 되고 기분 좋은 길이 되도록 왕생각나도록 여러분께서 만분지 1이라도 서운한 말로 해서 상처 주거나 섭섭하게 한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은 처세를 못하는 것이에요. 경조사, 행동으로 당신에게 막 함부로 하고 처세 못했던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비시고 풀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사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서운하게 해드렸다면은 오늘 이게 다 풀어주시면 좋겠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역할은 김승재께서 기분 좋게 가실 길을 가도록 제가 몇 마디 해드리는 것이 경우 있는 얘기다. 반대로 얘기해서 김승재 영가님께서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친인척에게 당신이 서운하게 앉아 있으면 당신도 마음을 가족에게 사과하시고 풀어주시면 좋겠다. 쌍방과실이에요. 서로 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서운하게 한 점 있으면 하해 주시고, 말로도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서운하게 말한 적이 있으면 김승재 영가님께서 사과를 해 주시면 좋겠고, 처세로서도 몇 가지다.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서운하게 했으면 오늘 다 풀었으면 좋겠다. 자, 실상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은 의견과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늘 겪는 것이지만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학생들이 저한테 서운하게 하면은 아이고 젊으니까 저러겠지.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막 그냥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쏘아붙이고 어른아도 없고 저러면은 아이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서운하고 못된 놈들, 버릇없는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젊은 청춘에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석을 부르는데
학생이 그냥 이제 출석 부르고 나서는 조금 한 10분, 20분 있다 휙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이 출석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내 눈치를 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분명히 공지를 해요. 수업 중간에 나가는 것은 지각으로 처리하겠다. 3번이 넘어가면 결석 처리하겠다. 분명히 발표를 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젊은 친구들. 그러고 나가버리면 그거 내가 표시해서 결석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나머지 있는 학생이 또 나한테 따져요. 그 요즘에 여러분 알다시피 교수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교수는 변명할 수가 없게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네들이 평가서를 올리냐면은 교수가 인권이 없다 이래요. 그럼 왜 인권이 없냐? 화장실 가는 것을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 이렇게 결석 처리했다. 이래.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거들이 수업 중간에 나가서 안 들어와 놓고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로 평가서를 써버리면 나는 뭐가 돼? 죽밥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억울해도 할 수 없어. 딱 앉아 강의 들으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어. 강의가 좀 퀄리티가 있고 수준이 괜찮다 싶으면 또 고개를 바짝 들어서 쳐다보다가 또 귀로 들을만 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띠띠띠띠띠 하고 앉았어. 얼마나 속 터진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견해의 차이다. 견해의 차이. 예, 너 핸드폰 이리 내놔. 여기다 놔놔. 너 그거 못하게. 인권이 없다.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 하고 싶어서 하느냐? 부모 자식 간에 안이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해 차이라는 거예요. 견해 차이. 부인은 부인대로 서운해서 바가지 긁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성행대로 하고 싶은데 막 바가지 긁으니까 화가 나고 이런 것이 인생살이다 하는 것이요. 견해 차이.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 젊은 청춘에 아직은 철이 덜 들어서 그랬거니 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업 중간에 나가는 것은 바빠서 그랬거니 또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거나 무슨 메시지 주고받으면 그래,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것을 중계방송 지금 나 여자친구한테 띠띠띠띠 야 강의가 좀 괜찮다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겠지.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인생살인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어 보면요, 별별 사건이 있어서 어떤 영감님이 와가지고 스님 상담 좀 해주세요. 예. 스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황혼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일평생 동안 마누라가 천하의 느림보에다 게으르다가 멍청이에다가 그냥 엉망진창해서 내가 아주 그놈 거 뒤치다리게 하니까 속 터져 죽겠는데 인자는 나도 정년퇴임했고 내 용돈 목돈 받은 거 있겠다 가니까 그냥 조금 나눠주고 그냥 자기는 산으로 가고 싶대. 그래 내가 뭐라고 상담을 해야 되겠냐. 그래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자기는 10분, 20분 전부터 딱 준비했고 나와서 차 타고 딱 갈 준비를 하는데 마누라는 꼭 5분, 10분 늦게 뭘 그때서야 주섬주섬 챙기고 화장하고 그러고 앉았대. 한 30분이 1시간이고 막 속 터져 죽는다는 거요. 어째 시간 약속 늦어지게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방 청소고 설거지고 지가 다 한대. 왜 그냥 마누라가 대충대충 하고 막 그냥 들어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성질은 그걸 못 본다는 것만, 그리고 막 그냥, 설거지도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 청소를 양에 차지. 마누라는 대충대충 한데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기를 하나, 청소를 제대로 하나, 살림을 제대로 사나. 네, 그랬어요. 그 마누라가 살림 축내가지고 어디 빚을 진 거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 마누라가 자식 키워서 애들이 다 자리 잡고
결혼의 사역을. 예, 그래서 합니다. 마누라가 바람 피웠어요.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상식선으로 이해를 하겠구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라고 만난 것이요. 마누라가 그 정도 되니까 당신하고 사는 거지. 당신 그 깔끔한 성질 묻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마누라 입장에서 보면 당신같이 까칠하고 못해서 못 살아. 나 같으면 못 살아. 마누라가 그저께 털털하니까 당신하고 일생 동안 그 깔끔쟁이를 갖다가 사고 안 치고 바람 피고 살림 잘 살아주고 자식 잘 키우고 대충대충 일하도 그래 무든하니까 살았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서로 만난 것이지. 무슨 놈이고 그거 트집 잡아서 싸우고 이혼한다고 이렇게 나한테 와서 따지고 있느냐. 큰 게 무너진 게 아니라면 다 배려하고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된다. 부처님 당시에 공작새가 특이한 공작새가 있는데 머리가 둘 달린 공작새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보니까 저거는 전생에 부부가 만났는데 한나의 몸뚱어리에 두 개의 머리, 영혼이 두 개가 붙은 것이라. 그건 전생에 둘이 싸워서 화해하라고 만나서 둘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래 잘 살고 있다가 오른쪽이 남편의 머리새가 이제 하나가 졸고 있으면 하나는 눈 뜨고 있고 이게 교대로 이제 서로 지키는 거예요, 서로. 근데 남편 머리새가 지나다 보니까 약초가 좋은 게 있어서 그걸 캐먹었다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산삼이 뿌리였어. 그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이거 마누라 그 머리새가 눈을 턱 뜨더니 당신 뭘 먹었어? 아니 여기 막 산삼 뿌리가 있어. 내가 그거 어떻게 먹었네. 그러니까 아니 먹을 때는 말이야 같이 먹어야지 왜 니만 처먹고 있냐 이 못된 영감쟁이야. 그러고 박치기를 막 해댔다는 거예요. 아니 내 먹으면 네가 좋아진 거니까 뭘 그렇게 싸우고 있냐. 아이고 대충 넘어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여자 머리 공작새가 난 그거 못 참아. 어떻게 의리가 없이 그럴 수가 있어. 괘씸해서 용서가 안 된다고 막 바가지를 긁고 계속 틈만 나면 그걸 뒤집어 대써가지고 싸우다가 한 번은 오른쪽 이제 새가 잠깐 조는 사이에 화가 나니까 왼쪽에 있는 머리 새가 그냥 독초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애가 자다가 눈 떠갖고 아니 당신 뭘 먹었길래 속이 뒤집어지고 이제 난리 났네. 일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미워서 내가 독초를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바보야. 그거 먹으면 너도 죽잖아.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요. 그게 부처님한테 와서 아니 태어날 때 저렇게 머리 둘 달려서 잘 살더니만은 동시에 둘이 독초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이고 전생에도 부부가 싸워서 서로 죽도록 싸우더니 그 생에 다시 태어나서 또 죽도록 싸웠고 서로 죽는구나 이랬다는 것이요. 인생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밖에 없다. 가족은. 그래서 첫째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기를 가족은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 것이지 가시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법문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편이 바라볼 때 부인을 볼 때 장미처럼 봐라 이게요. 예쁜 꽃처럼 보고. 그런데 마음이 고약한 남편은 장미꽃은 보지 아니하고 가시만 본다는 거요.
아이고 이놈의 장미가 가시가 있어서 밉상이야 죽겠네 이러면서 평생 산다는 것이요. 그러나 현명한 남자는 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가시가 있어서 콕콕 찌르면 그래 이 가시가 있으니 멋있지 않냐. 장미란 놈이 그렇게 폼만 잡고 가시조차 없으면 지도 지 몸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 장미꽃은 필요 없다. 예쁘면서도 자존심이 있고 까칠한 것이 얼마나 좋냐. 요래 생각 안 하는 것이요. 여자도 한 가지야. 남자의 꽃을 예뻐할 뿐이지 그놈은 남자의 장미꽃의 가시만 바라보면서 평생 봐가지고 있고 왜 찔러 이놈의 그냥 가시를 다 뜯어버리든지 그냥 이뻤다가 미웠다가 그런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쩔 것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꽃만 있는 게 아니야. 자식이 이뻤다가 미웠다가 남편이 이뻤다가 미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한평생 살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노세연의 만남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긍정으로서 부부가 서로 바라보고 자녀가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부정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면 망한다. 이것이 제가 배운 철학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요 건너편 화단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큰 거 9m짜리인가 그거 2개 쌓고 여기도 쌓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여기를 털을 250평을 파가지고 새로 짓는데 반 죽는 줄 알았어요. 컨테이너 박스 그거 사람 살 데가 못 되더만. 몰라 그거를 정식 집으로 지어서 이렇게 두텁게 보온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무슨 놈의 건물 잠깐 짓는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거 지어내는데 여름에는 한증막이요. 여름 내 달궈져가고 낮에 달궈져갖고 저녁에 잘라고 들어가면 찜질방에 그냥 땀이 나서 잠을 못 자겠어 그냥. 겨울에는 이거 냉장고야. 들어가서 자는데 하루 종일 여기 짓느라고 일하다가 거기 들어가 자는데 물그릇을 놨는데 물그릇이 그냥 실수로 탁 건드리니까 떼구르르 굴러가. 근데 물이 안 흘러. 이래 쳐다보니까 얼었어. 물그릇에 물이 얼어가지고. 그러면서 이걸 다 지어냈는데 그 고생했던 생각이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오직 고생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기 200평을 지어내고 1층 250평, 지하 250평 지어서 따득따득 하느라고 바빠 죽겠어. 맨날 청소하고 다듬고 저번에 저 종호성 앞에 지저분하다 해서 거기 장판을 싹 치워버리고 그냥 장판 딱 깔아버렸지. 근데 손님이 오는 입장에서 보는 그 눈, 그게 내가 필요한 거였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화장실 지적받아갖고 오늘은 기가 막히게 이제 화장실을 이제 꾸미기 시작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변기통 그거를 카바를 다 바꿔버렸어, 우선. 2개를 우선 새 거 사다가 그냥 두툼하고 예쁜 거를 그냥 탁 카바로 새로 얹어버렸어, 지금. 사다가. 그리고 이제 바닥을 청소를 시켰는데 저건 안 지워져. 근데 그 방법을 찾아서 내가 뭐 카페트를 깔든지 뭔 재주를 부리든지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말고 어떻게? 당신의 사랑스러운 것을 보고서 챙기면서 오손도손 사는 게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라? 꽃을 보고 살아라. 늙어서 트집 단점만 트집 잡고 살지 말기를 바라면서 하나 그 부처님 당시에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벌 같은 큰 부잣집에서 그 3대 독자인 외아들이 모든 여자는 다 싫고 시골 가다가 농가에서 팔등신 아가씨를 보고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졌더라 이게요. 근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저 여자가 좋아 결혼시켜달라는데 가문이 맞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했는데 무조건 해달라. 그래서 무조건 결혼해서 할 수 없이 3대 독자가 원하니까 결혼시켜줬는데 그 여자가 말이요 자기 이쁜 것만 자존심 세워갖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홀대하고 막 버릇없이 사는 거야. 하녀들을 막 닥달하고 그냥 물이 뜨거우면 물이 뜨겁다고 엎어버리고 국이 뜨거우면 국이 뜨겁다고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재벌의 그 노인네 부부가 뭐라 하냐면 부처님한테 와서 아이고 부처님 우리 며느리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왔어. 얼마나 속 터졌으면 그랬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애도 얼른 안 낳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래. 며느리 요즘에요 여러분 사위 며느리 보시려면은 일찌감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내 아들을 분양해 줬으니까 저 며느리 것이지 내 거다 생각하면 큰일 나. 애 사위한테 줬으면 내 딸을 줬으면 사위 것이지 내 게 아니요. 그거 간섭 잘못했다가는 박살납니다. 요즘에 이혼을 밥 먹듯이 해. 알아놓으셔야 돼. 그냥 아파트 팔았으면 분양했으니까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내가 이렇게 며느리가 좀 틈새를 줘서 얘기 좀 붙이고 뭐 좀 챙기고 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최고. 이래야 돼.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분양했으면은 간섭을 지나치게 월권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 이제 오기아라는 그 여자를 갖다가 며느리를 어쩌면 저렇게 성질이 까칠한지 큰일 났습니다 부처님. 우리 와서 법문도 해주시고 대중고향도 할 테니까 한번 와주십시오. 근데 이제 며느리가 성질을 그렇게 부리다 보니까 등창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눕지를 못해. 그러니까 더 신경질을 부리고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도 막 함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이 집에 왔단 말이요. 큰 재벌집에 와가지고 1200 대중을 공양을 하고 하는데 며느리는 안 나오는 거요. 왜? 부처님 보기 싫으니까 안 나오지. 부담스럽고 나 편하게 있어야지. 왜 부처님이 내려와갖고 귀찮고 하냐 이거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빛으로 앞을 보면은 부처님이 대중이 보이게 만들고 옆으로 보면 옆으로 봐도 대중이 보이고 부처님이 보이게 만들고 뒤로 돌아서도 뒤에도 부처님이 보이고 대중이 보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옥야가 할 수 없이 도망을 못 치고 마지못해 인사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인사하면서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크게 못하고 간단히 드립니다. 등창이 나가지고 그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등창이 나서 아프니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만남은 지나고 나면 가시가 보이는 사람이 있나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랬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만나서 상처만 주고 왼수가 되는 만남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서로 만나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꽃이 보이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지났는데 돌아서서 헤어졌지만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부가 만나면 서로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로 만났는데 대지게 싸워서
아이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시작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옥야가 상식선에서 나는 이쁨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 하고자 한 대로 하는데 이쁜 사람이 되겠느냐 말겠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세상의 남편을 상대할 때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해봐라. 첫째, 부부가 만나는데 어머니 같은 부부가 있고, 둘째, 누나 같은 부부가 있고, 셋째, 친구 같은 부부가 있고, 넷째, 애인 같은 부부가 있나니라. 다섯째, 부부가 만났는데 동생 같은 부부도 있느니라. 일곱째, 부부가 만났는데 도둑이 만난 것처럼 만난 경우도 있느니라. 여덟째, 부부가 만났는데 왼수가 만난 것과 같은 만남이 있나니라. 아홉째, 부부가 만났는데 깡패가 만난 것과 같이 부부가 있나니라. 너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이 남녀 사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되고 형제도 되고 애인도 되고 친구도 되는 사이가 이게 보통 상식의 부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예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마누라가 남편의 재산을 빼돌려 갖고 자꾸 남편을 거지로 만드는 그런 살림을 말아먹거나 괴롭히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남편이 반대로 마누라를 뜯어먹고 사는 남편이 있어. 거의 상담을 하면은 남편이 맨날 주식해갖고 집안에 두들겨 패고 돈 뺏어가고 또 월급 모아서 놓으면은 그냥 남편이 또 주식한다고 두들겨 패갖고 가지고 나가고 맨날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그게 도둑이 만난 거야, 도둑이. 서로. 여러분은 어떤 만남으로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왼수는 죽인다는 거예요, 서로. 독약 타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고. 너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랬더니 옥야가 지는 못됐거든. 도둑은 아닌 것 같고 왼수도 아닌 것 같고 못됐고 깡패처럼 산 거 아닌가.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덩어리의 종기가 툭 터지면서 치료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부처님 등이 시원하게 그 등이 나섰습니다. 이러면 너가 이제부터는 부부가 돼서 가족 같은 부부가 되도록 해라. 왼수가 되지 말고 도둑이 되지 말고 깡패가 되지 말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그때부터 옥야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효도하고 두 남편한테 잘하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임신해갖고 애를 3대 독자에 4대 독자 애를 낳아가지고 완전히 여왕마마가 돼버려서 대접받고 그래서 한 생각 돌리니 만복이 다 돌아서서 만가가 부풀어지고 한 생각 못되게 써버리니까 만 가지가 꼬이고 다 불편하게 만들고 다 왼수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선택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의 만남은 이 김승재 영가와 어떤 만남입니까? 이분이 왼수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했어요? 김승재가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사람이에요? 김승재가 여러분한테 속썩였어요? 여러분들한테 할 만큼 하신 분이다 라고 답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은 김승재라는 분에게 이 정도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서 의리를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작품에 해당되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한번 이렇게 효도하고 의리 지킨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야 나는 경우 있게 의리를 다했노라. 내 역사에는 천하의 악당이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왼수도 아니고 인간답게 그래도 내가 훌륭하게 살았노라 라고 자식들 너도 나들 따라서 모범 보여서 나 늙어 즐거면 너들도 나한테 효도 좀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역사적인 일을 지금 하신 것이다. 그 말이요. 안다스 때 모른다스 때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로의 만남은 장미를 볼 것인가 가시만 볼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 가족은 장미꽃을 보는 만남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부처님의 뜻이고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영훈의 시를 한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길, 이 세상에는 길이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들길이 있고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는 낚시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내입니다. 들에서 나물 캐는 여자는 방초를 밟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의로운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붉은 노를 밟습니다. 봄 아침에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아,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아, 이 세상은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습니까?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님의 길입니까? 아니면 나쁜 길입니까? 한영훈의 이 길이라는 것을 보고 멈추지 말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시간 아름다운 길을 선택해서 한 땀 한 땀 걸어가시는 모습에 찬사를 드리면서 인간다운 모습을 이 험난한 세상에 모범을 보이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부처님 이 김승재 분에게 아름다운 꽃길을 왕생극락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